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미국도 우리도 실적 발표 기간이죠. 네. 가장 그동안 부진했던 것이 석유화학 업체들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 두 가지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다우케미칼과 엑스모빌이었는데요. 자, 이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 어떠한 이 화학 업종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을 통해 먹구름 낀 이 석유화학 산업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우케미칼이 어제 반등을 한 6%대 크게 나타냈습니다. 엑슨모빌은 약간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엇갈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주가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두 종목의 위치가 다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다우케미칼 주봉인데요. 이번 주에 반등으로 인해서 주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 위치는 아직도 다른 종목군들의 신고가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 2011년대 고점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올랐던 것이고 여러 가지 우려를 딛고 실적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고점 수준입니다. E&P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다만 이제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함으로써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이들의 주가 흐름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전체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E&P 기업들이 셰일가스로 인해서 유가 하락분 그리고 전반적인 석유화학 제품들의 하락에 의해서 나타난 주요 석유화학 업종들의 이 주가 하락보다는 견조하게 버텼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화학 업종은 아무래도 유가의 하락이라든지 또 셰일가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물량들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석유화학 현 산업의 동향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유가 살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는 하향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WTI 주가 흐름인데요. 유가 흐름 자체는 최근에 계속 하향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다시 9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조정폭에 비한다면 반등폭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의 지금 유가 재고를 보시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트 오일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가의 전반적인 재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고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유가의 강세는 좀 어려운 국면이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 또 휘발유 수요도 최근 들어서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시면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계절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미국의 주요 이 파이널 업체들, 즉 석유 정제 업체들이 3분기에 8월에 이제 구조조적으로 이제 허리케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보수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의 가동률은 항상 8, 9월 달에 떨어졌다가 연말로 가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도 석유화학 업종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물량 공급 초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8월, 9월 정도에 가게 되면 이들의 공장 가동률을 스스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수급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계절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현재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은 그렇게 좋지 못한 걸까요? 여튼 이 석유화학 업종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좀 지표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전망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크 포인트들이.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발 공급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 동향 좋지가 않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 주간 흐름에서 부타디엔과 벤젠을 뺀 모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자, 이것을 한 달로 보더라도 벤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하향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이 실적이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정유업종들인데 정유업종 1, 2, 3월 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제 마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3월 말부터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 정제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진도 현재 구간에서는 정유업종의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국 쪽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만 하다가 스스로 생산하고 있는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에 표시되고 있는 것은 생산이고요. 오른쪽에 표시되고 있는 것은 수입량인데 증가율을 보시면 생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 생산 증가율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수입량은
현재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변화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최근 들어서는 탄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의 수입량 중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 정도는 PX, 즉 이제 프로자일렌 같은 것들, 자일렌 같은 것들과 함께 이런 일부 제품들의 수요만 늘어나고 있고 벤젠과 같은 일부 제품들의 수요만 늘어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다른 제품들의 수입량은 모두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가장 네.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석유화학 대신 자원 개발 기업이 상대적으로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화학업종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을 봤을 때 부타디엔 가격이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일렌, 벤젠, 톨루엔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좋아서 그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유럽의 석유화학 산업의 계절성을 이용해봤을 때 결국 이들이 여름 구간에 이제 여러 가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보수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을 줄이는 기간임을 고려해 보면 정유업체들이 오히려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올려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나 마진이 개선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들을 다량 가지고 있는 LG화학 같은 제품들의 실적이 좋아져 갈 수 있다는 점에 중기 투자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 석유화학 업종 자체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공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 자체로 돈을 많이 벌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신소재 쪽이라든지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가 대표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업체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EMP 기업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저 가스 개발, 해저 유전 개발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대우인터라든지 SK이노베이션, 또 LG상사 같은 경우에도 호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현재 지금 추가적인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통 석유화학은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움직임을 보기에 너무 느리진 않을까요? 이 회복세가. 오히려 단기적으로 최근에 미국 시장도 낙폭과대주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석유화학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 발표가 나쁘지만 않다면 네. 오히려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종목을 좀 가려낼 필요가 있겠다. 그 가려낼 수 있는 근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